생명대화법 8번째 강의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사용한 대화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대화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마음속에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화법입니다. 오늘 어떤 경우라도 대화를 할 때, 즉 내가 말을 할 때는 오늘 생각과 느낌을 같이 말을 하는 화법을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라도 오늘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화법이 생명대화법이고, 또 어떤 경우라도 법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말하는 화법을 생명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대화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참 귀한 오늘 하나의 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공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말을 할 때 오늘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이 공감을 해줄 때 오늘 우리는 의사가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공감해 주는 것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대화법 강의하면서 이것이 악보에 가장 중요한 쉼표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노래하다가 춤을 춰서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화에는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쉼표가 바로 공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감법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군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군화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구나. 그랬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데 아유 힘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너 이때까지 놀다가 이제 공부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뭐가 힘들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또 그것이 어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시는데 지금 많이 힘이 드시는군요. 자, 우리가 윗사람에게는 군요라고 하는 것에서 붙여주고 우리 아랫사람한테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오늘 어떠한 말을 할 때 그랬구나,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상황을 한 번 더 공감해 주고 오늘 공감해 줄 때 우리가 더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럼 말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지금 죽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공부가 힘이 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화를 막 냈어요. 화를 막 내고 그러면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가 맞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구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상황과 느낌을 잘 파악하고 오늘 군요법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요 바로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편하게 합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바로 어머나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나 라든지 어머머라고 하든지 그래요. 어머머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머머 어머나 계속해서 이 어머나 어머머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대가 말을 할 때 들어주고 상대가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로 공감해 주는 거죠. 또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준다든지 또 눈을 깜빡 그려준다든지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도 바로 공감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공감해 주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죽했으면. 또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는 오죽하셨으면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평소에 다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말다툼을 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별로 다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죽 화가 났으면 당신이 그랬겠느냐고.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게 다투지 않는 사람이 다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겠냐고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공감해 주면서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라고 사용했을 때와 오죽했으면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했었으면 그런 일들을 행동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다른 이야기를 또 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어떤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공감해 주면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늘 느낌을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엄마한테 혼이 나서 나 너무 슬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했죠. 내가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상대가 말을 하는데 보니까 슬프다고 느낌을 표현해서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오늘 지금 슬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지금 슬프시군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는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들으시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핏 해주게 되어지면 그 감정 속에서 풀어지는 효과를 상대는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해 주기 너무너무 힘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오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나와 아주 친했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가 뭘 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내가 공감해 주기 힘든 상황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백그라운드를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공감해 주면서 받아주세요. 바로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관계가 다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보면 되지. 그럼 안 보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보면 정말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죠.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군요. 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나중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힘든 것들은 뭐냐고 하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누굴까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은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가족끼리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해버립니다. 안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금방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가까운 사람, 그리고 오늘 친한 사람, 오늘 가족이 오늘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여러분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내라든지 가족은 내가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이가 좀 더 완벽한 사람, 좀 더 남이 보기에 좋은 사람, 좀 더 남이 보기에 좀 클리어하고 좀 이렇게 세워져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도움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서 그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야? 근데 그것 말고도 내가 더 부족한 게 더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죠.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래?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더 이야기해 주면 내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 주면서 마음껏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지적하면서 상처가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풀어주는 거죠. 하나의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으로 목회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에게 10가지 목사님의 부족한 것들을 적어서 목사님에게 제출하면서 목사님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좀 다른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딱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중진들을 모아놓고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이 쓴 편지를 내어놨대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50가지를 적어서 오늘 그 임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40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또 교인들이 10가지를 지적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다 받아들이면서 오늘 교인들도 존경하게 되어지고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대화법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공감법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대화법 화이팅!